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정리한 건 계약법에서 중요 논점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들.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처음에 잘 나온 게 요 청약하고 승낙이에요. 그럼 청약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확정적, 구체적, 일방적이죠. 자,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판기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는 누가 사업자인지 몰라도 돈을 넣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커피를 뽑아 먹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럼 도달이 되면 임으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유보가 되어 있거나 또는 동의가 있다면 철회가 되는데요. 이 유보 동의가 상당히 나중에 가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은 언제 발생이 돼요? 그랬더니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 있죠? 승낙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승낙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가 뭐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한 다음에 사망이 되거나 청약자가 또는 행위 능력이 있죠. 행위 능력이 상실이 되더라도 청약은 유효다 그랬습니다. 그 청약은 유효다라고 했었어요. 상관없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승낙은 이 청약을 받은 사람은 회답의 의무가 없어요. 즉 이걸 다른 말로 청약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쓰고 듣고만 계세요. 이건 그냥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지 이건 불특정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면 이건 새로운 청약이에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건 내가 이렇게 조심해라. 뭐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격청도. 요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연착된 승낙, 요 연착 승낙 있죠. 이게 통상의 연착이라고 해서요.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왜?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이 된 거니까. 근데 사고로 인한 연착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거든요.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의사실현이라고 돼 있죠. 그 사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언제라고 했죠?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청약과 승낙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 승낙. 요건 안 적어놔도 괜찮다 그랬어요. 마스터북에 다 있습니다. 자, 1월부터 다시 볼 거니까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자,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이 전제돼요. 동일한 그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별개계약은 원래 특약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원래 별개계약은 동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특약이 있을 때만 나온다는 거고요. 당사자가 변경됐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다음에 상속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 나중에 가면 경계라는 애가 있어요. 경계는 동시항변권이 나오질 않아요. 계약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그 다음에 자기 채무 이행이 없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나중에 보긴 한데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영어, 요거 색깔 달리 해볼까요? 요걸, 요런 거. 여기 영자요.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세, 그죠? 그 다음에 수종, 그 다음에 전담회 해놓고 여기가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가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청산금, 그래서 구청하고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효, 그다음 변제 저당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될 수는 없죠. 이것들은. 그래서 동생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고 가시라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부담인데 이 위험부담은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근데 예외로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갑의 집이 있고 을이 있더라. 근데 언제 했어요? 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 잔금은 6월 1일 날 주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언제 소실이 된 거예요? 소실 자체는 이 중간에서 소실이 된 거죠. 그때 요걸 누가요? 갑이 소실시켰냐? 을이 소실을 시켰냐? 아니면 갑이 아니고 을도 아니냐?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 그때 갑이 소실시켰다면 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을이 소실시켰다 그러면 얘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됐다면 요건 뭘로 가야 돼?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채무자 위험 부담은 자, 대가를 청구 못 한다 그랬는데 천재지변, 삼자의 방화, 수용 같은 거예요. 양자 원래 모두 다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무가 없이 소실돼 버린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자 모두 다 의무가 없다 그러면 뭐 갑의 입장에선 집을 넘길 필요가 없죠. 집이 없으니까. 을의 입장에선 대금 주기로 했잖아요. 줄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양자 모두 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자 귀책 사유 을이 실수로 소실시켰다. 수령지체라는 말 나오면 책임이 나가죠.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부담은 요 그림을 반드시 외워가지고 꼭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 4번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었는데 매매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이에요. 정말 계약금이 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매매계약은 자, 한쪽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재산권 이전 의무는 매도인이고 대금 지급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요? 매수인이고요. 그러면 매매 대금하고 재산권 이전인데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매는 반드시 물건 자체가 현존해도 되고요. 장래 성립할 재산권도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고 팔잖아, 분양권을. 그렇죠? 그래서 장래 발생할 물건, 타인 물건이나 권리도 돼요. 근데 조심할 건 아까 임대차에서는 임대차는 물건만 대상이 돼요. 근데 권리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요. 자, 계약금은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죠. 매매와 동시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은 성질이 종류가 여기처럼 뭐예요? 여기 증약금의 성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약금의 성질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위약금의 특약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요.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증거금. 요 계약 체결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거. 그래서 최소한의 성질이고 특이하게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인데 해약금은 뭐라고 했죠? 해약금은 뭐라고 했어요? 뭐 교부자는 이걸 포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령자는 뭐라고 했어요? 수령자는
계획을 상환하면 된다. 언제까지만 가능하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요건 이야기할 건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건 손해배상 예정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원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할 때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금을 몰수하는 걸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게 위약금 특약이거든요. 이 위약금 특약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금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증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갖추고 가도 돼요. 나중에 이제 위약금하고 해약금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풀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 자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증금이라는 거 있죠. 보증금은 요소다 아니다. 요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고 권리는 안 돼요. 매매는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지만 임대차는 권리를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자, 물건의 일부도 임대차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인 소유,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첨장에 가면 여기다 앞에다가 뭐 반드시 임대인 소유이어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반드시 임대인 소유이어야 된다. X예요. 여러분들 강남에 가보세요. 뭐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 법정 갱신은 우리가 갱신 연장하는 거거든요. 기간을 연장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건 나중에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정 갱신은 어디 나오냐면 아직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주임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임법이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비교를 해야 정확히 이게 법정갱신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시간 타임을 봐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판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그 마스터북에다 써놓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야기했었다고. 임차인의 권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요. 세 번째는 지상물이에요. 지상물. 지상물 매수 청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좀 뭐랄까 길게 한 건 아니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한 6주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8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 부분 논점들을 반복해서 봤고요. 나중에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가면 주 교재가 나오잖아요. 주 교재를 받으면 거긴 테마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별로 뭐 이렇게 테마를 하나 잡고 중요 부분들을 정리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교재를 5번, 6번 돌리면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 강의도 가장 좋은데 이 2시간 반도 상당히 커리가 좋은 커리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루하지가 않다면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충분히 아마 합격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을까. 짧은 시간 내에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한 달, 2달 정도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해보니까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보잖아요. 다음 달이니까 21년도에 가면 1월 2일부터 1월달하고 2월달부터 가면 기본적인 우리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기는 하고요. 영향을 받긴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은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10월 30일까지 꾸준히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주어진 환경이거든요. 뭐 굳이 뭐 불만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변경되거나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뭐 민법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이탈하지 말고요. 그냥 꾸준히 따라오세요. 가르쳐준 대로. 그러면 충분히 합격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또 열심히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